1강 김기림 선생님의 금붕어, 그 다음에 신동식 선생님의 포스트 속의 비둘기, 김기택의 밥생각 세 편의 작품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처음 보는 작품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작품은 모르겠는데 공부 좀 했는 것은 잘한다. 이렇게 하면 걔는 원래 문학 작품을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주요한의 불놀이 이후에 지금까지 발표된 작품을 다 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70살 될걸?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작품 처음 감상하려면 이 작품은 어느 곳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시의 갈래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붕어라는 작품은 시의 갈래를 봤을 때 자유시고 서술시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간파하는데 불과 6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시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갈래를 지어보게 되면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인데 정형시라고는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형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 벌써 형태가 정형된 시조로 장르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현대시가 아니잖아. 그러면 현대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시와 산문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유시냐 산문시냐, 산문시냐 자유시냐. 그리고 자유시죠. 산문시는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줄글 아니니까 자유시다. 그리고 그 안에 뭘 썼냐? 서적, 정서를 쓴 것이다. 서사, 주인공의 일대기 또는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 그 다음에 서사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정시지. 그래 이렇게 갈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형식 위로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시험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만 줄기차게 94년 1차부터 지금까지 출제됐는데 한 번도 그 형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그 형식을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까? 대학 교수들, 출제하는 교수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형식을 어떻게 하면 물을 수 있을까? 참 묻기가 어려운 것이죠. 참 새로운 문제화 시키면 어렵다. 일단은 그랬을 때 형식 위로, 그 다음에 영구문을, 행구문을 봤을 때 이게 몇 년 맥탱으로 이루어진 작품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영구문은 어떻게 되는가? 또는 행구문은 어떻게 되는가? 안 그러면 그러지 않을 때는 영구문과 행구문을 하지 않은, 그 다음에 또는 비연시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가 6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은 4행, 3행, 4행, 3행, 그리고 5년이 4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6년이 5행으로 전체가 24행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24행으로. 선생님하고 벌써 다시아를 봤습니다. 다시아를 봤는데 6년 23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작품 여러분하고 감상합니다. 처음 보는 작품 감상하기. 첫 번째, 시의 갈래를 잡았다. 두 번째, 형식미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걸 확인해봤다. 이것도 하나의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세 번째는 화자 찾아 감상하기. 화자 찾아 감상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하고 2번보다는 3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앞서 보면 이야기했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화자 찾아 감상하기. 시 속에서 화자가 어떤 대상이냐? 화자는 뭐냐? 화자는 누구냐? 화자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항목에 걸쳐서 다음에 추적해보면 화자를 찾을 수가 있다. 내가 채영한테 화자를 찾아오라 했는데 다음에 막 대충 찾고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지. 화자 찾아 감상하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치?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네 번째로 말하는 거는 시 속에 우리는 뭐를 만나게 되냐면 자연물을 만나게 되는데 자연물을 본다고 해가지고 시인이 자연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시인이 자연을 노래한 것은 아니야. 자연을 노래한 것은 조선시대 문학이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자연친화, 그 다음에 무라일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썼으니까 자연을 노래한 것은 조선시대 문학이 대다수가 많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문학이. 그 시대 문학의 앞에서. 그런데 현대문학에서는 자연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물을 빗대어서 끝내는 인간의 삶을 노래한 것이다.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을 노래한 것이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근본 키워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 동영상을 보는 거창대성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번, 2번, 3번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근감이가 못하는 게라. 반드시 이게 동영상 속의 모습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반드시 모습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거거든. 즉 말하자면 자연물을 노래했다 하더라도 자연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노래한 것이다. 근본
금붕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금붕어. 아니 김기림 선생님이 왕 속에 있는 다음에 놀이끼리 하기 예쁜 다음에 관상용 물고기 금붕어 한 마리를 노려 했을까요? 시인이 말했을 때 나무, 시인이 말했을 때 그 말했던 그 꽃 한 송이, 다음에 바위 한 덩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에 자연을 그림을 그리시면서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그건 풍경화야. 그럴 것 같으면 화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음에 시인들이 문자로 그림을 그리는 시인들이 뭐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앉았냐고. 화가들이 다 그리고 말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그 뭐라고 한다? 금붕어를 통해서, 자연물 금붕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을.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뭐라고 주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야 돼.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까지 전체가 60만, 372, 그 다음에 362, 그 다음에 37, 21, 210만 명의 학생들이 거의 딱 이걸 머릿속에 갖다 박아야 돼. 그러면 일단 시공부 하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 40, 50대 가지고도 선생님 없이 혼자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은 기른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테스트해보는 게 대학 교수야. 지금 테스트해보는 거라고. 시적 소양을 테스트해보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야. 이거 하루아침에 성립된다니까. 이거 지난 한 주간을 연습했잖아. 이거 지난 한 주간을 교육했잖아. 그렇게 딱 돼야 된다. 1년 감상해볼게. 금붕어는 다음에 어항박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한이라 생각한다.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한이라 생각한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김기림 선생님의 말이 너스레가 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돌아가신 김기림 선생님이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딱 맞다니까. 한번 해볼까? 금붕어는 어항박 대기를 하늘이라 생각한다. 이랬으면 훨씬 더 좋았다 이 말이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는 것은 설명이란 말이야. 그거 안 해도 안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랬을 때 김기림 선생님 아차 송 선생 말에 공감한다는 거야. 그걸 고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해되지? 그럼 충분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궁금해졌을 것인데 그건 괜히 설명해가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관용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 그친 그런 것들 집어였기 때문에 시 자체가 늘어났다 이 말이야. 느슨해졌다 이 말이야. 정준호 공감되나? 네. 줄였으면 훨씬 더 모골 선생님다운 시가 나왔을 거다 이 말이야. 금붕어는 어항박 대기를 하늘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항 바깥의 하늘을 대기 바깥을 날아가고 싶다 이 말이야. 그 불가능한 이야기지. 금붕어는 원래 어류잖아. 조류가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냐? 대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거든. 다음에 다 그치? 흡화호흡을 해야 되는데 걔는 흡화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미호흡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란 말이야. 또 불가능한 것이지. 근데 포유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늘을 땀에다 다치 뭐라고 동경과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고 또 뭐라고?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금세 컸다는 거. 어느새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부사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이 금붕어가 다 컸어. 금세 아래에서 부화하는 것 같은데 금세 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금빛 비늘을 입은 거야. 입었다라는 서술을 보니까 다음에 얘를 옷이라도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치? 오히려 됐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빨간 꽃 이파리와 같은 꼬랑지를 폈다. 꼬랑지가 오므라진 것이 아니라 쫙 펴졌어. 그치? 뒤태가 아주 예쁘게 쫙 펴가 꼬리를 차량차량 흔들었다니까. 얘가 많이 컸어. 하면서 그래서 가시네들이 가끔가다 남자들한테 이렇게 꼬리를 흔든다 이런 말 하잖아. 꼬리 친다 이런 말 하잖아. 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컸다니까. 금붕어가 쓴 놈인지 안 놈인지는 알 수 없어도 어쨌든 간에 얘는 그 꼴태가 하면 다 큰 상태로 예쁜 모습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왔단 말이야. 눈도 예쁘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삐어져 나와 있다 사실. 세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 금붕어를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금붕어가 어떤 것인가를 묘사해냈단 말이야. 하나 더. 인정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을 했다는 걸 몰라볼 게다. 봐. 얘가 화장했다잖아. 얘가 분명히 금붕어는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 의아시켰다. 금붕어 원래 예쁜 것이니까 여성성이라고 해야지. 남자들 보고 예쁘다 하면 안 되지. 남자는 멋있다. 여자는 예쁘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 지금 얘는 지금 보니까 화장이다. 남자 화장하는 사람 없다. 민희 아버지 화장하나? 안 한다니까. 민희니 화장했나? 안 한다니까. 가시네들은 하지. 그러니까 얘는 아마 금붕어를 여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년 끝났다. 1년에 넉 줄을 다 읽어본 결과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대상 금붕어 시적 대상을 제시했다. 우리에게 소개했다. 어떻게 소개했다가 실제 의인화시켰어. 화장했다잖아. 예쁜 옷을 입은 것처럼 금빛 비늘을 입었다 하잖아. 꼬랑지를 쫙 폈다. 그러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서 다음에다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금붕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금붕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시켜냈다면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묘사시키겠다 하는 것이라. 그래서 금붕어 앞에다 시적 대상을 우리에게 시적 대상을 제시했다. 대학교 수로 대상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저기 계셨단 말이야. 금붕어는 저기 있는데 이 화자는 누구냐 하면 금붕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찰자 입장에 있다. 이거 관찰자 입장에서 금붕어를 턱 드러냈단 말이야. 금붕어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 오히려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해놨다. 이해돼? 주무 이해되냐? 아주 재밌는 시가 됐다 하는 사람 미리 맞지? 아주 재밌는 시가 됐다. 뒤에 설명 입에서 선생님들 설명했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마. 관심도 갖지 마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선생님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 맞다 이거 앞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지 혼자 읽고 답답 배우는 거 어떤 텍스트 자체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창의적으로 학생들에게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자꾸 불러일으켜 주면 새로운 것을 보는 거야. 틀에 박히지 않아야 돼. 이배 대학 교수들도 이 작품은 참조하지만 문제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 사전상에서 새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해. 알겠어? 그걸 기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작은 양이라도 몇 편 안 돼도 길러지기만 하면 된다. 안 그러면 다 봐야 된다는 결론 도출되더라. 다 안 봐도 돼. 창의적으로 보는 안목만 가지고 있어. 창의적이잖아. 지금 화자도 찾아봤다. 화자는 관찰자 입장에서 있다는 거야. 그죠? 하라고 굉장히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화자가 그치 드러내진 않았지만 대상은 했던 다음에 여성성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여성성으로. 다음에 관상용 물고기잖아. 다음 두 번째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봐.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는데 이 말쑥한이라는 시어를 봐. 말쑥하다. 다음에 그치 간형어로 말쑥하나지. 말쑥하다라고 해서 아주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야. 가끔가다 옷을 깨끗하게 입었을 때 아 또 오늘은 참 말쑥하게 양복을 입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말쑥하게 입었다 이런 말 한다고. 그랬을 때 얘가 그다음에 저녁에 잘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침 내가 헤엄쳐가 서럽 가니까 말쑥한 물고기를 뒤집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변하고 있다. 그 안에 있었거든. 사실 물고기가 그 안에 물속에 있었지. 근데 그걸 헤엄쳐 돌아다니니까 말쑥한 물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변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떡가루를 흰손을 그다음에 또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한다. 또 관찰자가 죽겠지. 관찰자가 아침에 그다음에 또다 아침이 됐으니까 먹이를 줘야 되니까 떡가루를 줬겠지. 그 주는 손이 흰 손이 왔으니까 썩 주니까 천사라고 생각했겠지. 그치? 그랬었을 거다. 그러니까 물고기 그다음에 아침에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고 떡가루를 주고 그 주는 손을 보면서 천사의 날개다. 저 손에만 올라가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금붕어의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이거 전부 다 화자가 한 말이지만 금붕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대상인 금붕어에 그런적 한계가 들어왔다. 그런적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금붕어는 그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사실 어떻다? 왕 속에 살아야 된다. 그 항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항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벗어나서 살지도 못한다. 그것은 뭐라고?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다. 수타의 그 말들이 계속 전해져 다음에 다 500년 전에서 다음에 다 그치 100년 전, 5천만 년 전에서 2천만 년 전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금붕어의 그런 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고 거기 속에 복이 물 속에 있는 거다. 3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90년 잃었다. 빵 부딪혀보자. 혁명하지 못한다. 빵 부딪혀보자. 지금 현실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행동주의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 안 된다. 그래서 부딪히지 못한다. 한 번도 그 유리벽을 부딪혀본 적이 없어.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거기서 봐. 얌전한? 내지는 또 뭐라고? 아담하게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에 다 강력하게 남성적 의지를 가지고 저항하면서 부딪히고 깨고 그다음에 유리벽 어항을 깨고 난 뒤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토끼 보고 하늘로 날아가고 이런 게 없네. 그저 띵 부딪히면 이거가 내가 마지막 갈 수 있는 국경인가 보다.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국경이야.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은 유리벽까지만 가면 국경이 끝이 나는 거야. 국경 끝이네. 돌아가자. 국경이네. 다음 데 가자. 이 가고만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걔는 어떻단 말이고 금붕어의 그런 즉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보니까 말고 금붕어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저항하지 못한다. 저항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항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 그 다음에 그치? 또는 뭐라고? 혁명이니 또 뭐 한다고? 혁명이니 그 다음에 행동주의니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라고? 자기 스스로 현실을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인식. 주목! 지금 중요하다. 3년을 읽어본 결과 3년에 사행되는 3년을 읽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시점검표를 지금 느낄 수 있고 이제 이 시에 답에 따라 궁금한 것들이 해소되는 것이 3년인 것 같다. 3년을 잘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3년에도 앞에서 뭐라고? 금붕어라고 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섰을 택이 없다. 그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삶을 말했을 것이다. 그 인간의 삶을 금붕어로 통해서 화자가 또는 그 시를 쓰는 시인이 현실을 인식했다. 김기림 선생님이 활동했을 시절인 1930년대, 40년대 또는 일제치하 속에서의 그다음에 자기의 화자의 분신처럼 금붕어를 보자, 아 저건 내 모습이고 시인이 금붕어를 보자, 아 저게 내 모습이고 저를 저항하지 못하고 저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지는 유리벽을 깨지도 못하고 하라고 부딪혀가지고는 얌전히 돌아서야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만주벌판으로 뛰어넘어 가보지도 못했으며 그치 내가 두만강을 건너가지도 못했고 압록강을 건너가지도 못했으며 내가 기껏해가 이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3년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 즉 말하자면 금붕어 한 마리가 나의 정서가 안에 감정 개입되고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3년에서 알 수 있다. 이 속에 뭐가 됐다가 시인의 감정으로서 그제 투영 정서가 그 속에 의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감정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붕어 속에 그것이 그런 한계를 드러냈단 말이야. 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구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 화자 시인의 인식하는 것이 그런 거야. 내가 그랬잖아. 자연물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했잖아. 이해되냐? 그랬다. 다음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있는 것이다. 지르려면 봐. 등 지르려면 칼날처럼 칼칼하게 생겼는데도 그것이 사실은 뭐라고? 흉내를 내었으면 칼날에 흉내를 내지만 항아리를 끊는 일이 나야.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같은 게 들어갑니다. 현실, 인식. 자, 얘를 가보자. 4, 3회. 4연이거든. 다음 뭐라고 하냐, 가만. 아침에 책상 위에 다음에 옮겨놓게 되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보는 것이다. 꿈이라고 가르쳐진 다음에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내가 석줄 거기 보게 되면 자 아까 그 관찰자 절대적인 입장에 있는 관찰자가 항아리를 옮길 수 있는 거야. 항아리 지 스스로 옮겨갈 수는 없다 이거. 금붕어 지가 옮겨갈 수는 없다 이거. 그러니까 관찰자가 항아리를 햇볕 쪽으로 옮겨놓으니까 햇볕이 쫙 들어오니까 금붕어가 다시 햇볕을 쓱쓱 봤을 거 아니야. 햇볕을 흘끔 보는 순간에 저리 가고 싶다. 저 따뜻한 곳으로 햇볕이 비치는 곳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의식 같은 것이 생겼다. 금붕어의 소망의식. 그 소망의식이 뭔지 아나? 햇빛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를 바라고 다음에 다 책상 위에 옮겨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려보는 것이다. 햇빛이 질질질질 녹은 붉은 바다 이런 것들이 붉은 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소망의식이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고 꿈이라고 해. 넓은 바다 하는 것이야. 갇혀있는 의한 속에 현실에 답답한 것 때문에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 햇볕, 붉은 바다, 꿈, 넓은 바다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 말. 한두 번 갇혔겠냐. 이거는 사실은 어떻다. 금붕어는 그 안에서 한평생 살다 죽을 수도 있는데 시인이 자기의 정서가 의탁되고 투영되니까 자기가 그래 가고 싶다는 거다. 다음에 투쟁해보고 싶다. 넓은 곳으로 세상을 나가고 싶다. 그치? 이 젊은 나이를 다음에 눈물로 보낼 수야 있나. 그치? 나도야 간다. 그치? 그렇게 가고 싶다 이 말이야. 방금철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넓은 바다로 가고 싶다. 소망을 시켰다. 다음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가지도 못하면서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서 다음에 다 의항박 대기를 건너가지고 진화해에 한류를 끊고 진화 건너서 끊고 헤엄쳐가고 싶다. 새로운 세계로 가보고 싶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들어갔다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그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들어갔다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가고 싶다. 어디로 가? 서진화해를 지나가지고 동진화해 아니다. 유럽에서 봤을 때 우리 아시아를 동진화했잖아. 한국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 서진화다. 서진화 쪽으로. 동진화해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그거. 서진화해 쪽으로 가가지고 다음에 그다음 말이고 대만, 다음에 태국, 다음에 인도네시아, 다음에 말레이시아, 다음에 보르네오 섬을 지나가지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전도까지 막 그렇게 헤엄쳐가지고 막 금붕은 존만하지만 응? 와 가고 싶다 말이야. 아름다운 옷을 입어가 관상용으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푸른 비늘을 입고 쓴매개를 다음에 와락와락 삼키면서 말이야. 그래 훔쳐가지고 말이야. 한류 우리 바다 한반도의 바다를 한류를 끊어가지고는 더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행 상어에게 쫓겨댕겨 보고도 싶다. 겁나나 안 겁나나? 안 겁나. 재밌어. 상어 왔다. 상어 와 저 상어다. 시발 존나게 쫓겨라 하면서 내가 숨고 막 이러고 싶다 이 말이야. 마음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 진짜 생생한 삶으로 상한테 쫓기면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얼마나 숨 막히고 얼마나 다음에 긴장감이 흐르냐 이 말이야. 삶의 긴장감이 생겼을 거 아니야. 김대현 재밌지? 실제로 김기림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생동감 없는 게 넘치는데 너무 많은 설명을 했다. 윤한우한테 물었다. 내가. 이 시가 어떻게 생각하냐? 실패작, 선생님 실패작이라고 한다. 윤한우 어떻게 생각하냐?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뭐 때문에 그런다? 예, 설명이 많이 길다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설명이 길다. 이해되냐? 오연을 읽어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느껴진다. 이 말. 상어한테 쫓기면서까지 쫄라게 달려보고 헤엄치고 싶다. 이 말. 막 한 2,000km씩 헤엄치고 가고 싶다. 최고.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재밌지? 네. 시 보는 눈이 떠지나? 네. 그림으로 그려지는 시. 시를 읽는 눈이 떠진다고. 이제 누가 이거 많이 발전됐네. 흰 필만 안 키우네. 다른 건 다 키우고 있어. 흰 필만 안 키우네. 마지막.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물려서 죽여버려야 한다. 꿈을 죽여야 돼. 금붕어가 자기 꿈을 키웠다고 해서 꿈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치? 왕이 될 수 없는 왕족이라면 빨리 꿈을 버려야 돼.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꿈을 포기해야 돼. 금붕어는 그랬었다. 현실의 안주, 현실 인식. 마음이 아프지만 짜도 되겠지. 현실, 그다음에 그죠? 현실 안주, 현실 또는 뭐라고 인식 이런 것이 드러난다. 현실 안주, 현실 인식 이런 게 드러난다. 끝내는 뭐라고? 더 큰 꿈을 키우지 못한다면 꿈을 오염물에서 죽여버려야 한다. 꿈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열명만 사용하는 것이다. 어항 속에는 금붕어의 침전물도 있어서 더럽고 오래 살지는 못해. 이제 실제로 말해서 서진화해 쪽으로 가가지고 동진화해도 좋다. 인도 쪽으로 하와이 쪽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넓은 바다로 가보자. 그렇지만 그 쪼매난 물고기 금붕어가 가가지고 살겠냐. 파도에 한번 씁쓸리면 심장 터져 뒤집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 견뎌내는데 말이 그렇다 했지. 그렇지만 그 망망대해 바닷가에 지까지 이렇게 요딴만한 게 가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대체. 어항 속에 같이 살면 되지. 그딴 나이는 또 좀 많냐. 그래서 금붕어도 나이가 많다니까. 선생님이 프랑스 유학을 꿈꿨다가 희망이다. 지금까지 그 30년을 못 갔다. 그럼 이 나이에 지금 내가 프랑스 가야 되겠네. 너희들 나이가 때문에 가가지고 파리역에서 막 이렇게 막 한숨 집이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아침 또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 나이에 지금 50 넘어가지고 그럼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내 짤 데도 없어가지고 호텔도 못 가면서 어디 한 군데 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노숙하란 말이지. 만약에 아프면 또 내가 부러도 수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느 병원에 가고 어떻게 치료를 받고 그 돈은 어떻게 지불해야 되면 내가 뭘 하냐고 지금.
그래서 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이만 자꾸 쌓여진다. 금붕어도 마찬가지요. 금붕어도 이제 관절 졸라게 아플 거야. 금붕어도 햄치로 태워 아우 관절이 하면서. 등지를 해도 잘 안 되네. 와 이러지. 그래서 나이하고. 그러니까 금붕어도 연령이 많다 이 말이야. 이제는 끌어당기니까. 남진아 서진아 쪽으로 못 간다 이 말이야 벌써. 말이 좋아 그렇지. 상어한테 쫓겨다니기 보고 싶다. 얘 지 꿈이라 단지. 상어한테 쫓겨다니기는 물 빨아당기고 싹 빨리 뒤집고 내가. 예. 그래, 금붕어도 나이가 하면 벌써 40이 넘었는데 되겠냐고. 지르더기도 맛이 같고, 옆구리도 아프고, 관절도 쓰리고, 뼈마디 관절 다 아픈데, 묻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떤 데는 또 뭐, 안구, 암, 눈가리암, 위암, 간암, 대장암, 소장암, 꼬리암, 지느러미암, 뭐, 그다음에 아가미암, 허파암, 눈가리암, 암 다 걸려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를 인식해보고 나니까는, 참 측은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야. 측은하기 화자 스스로를 물고기 속에서 인식해가지고 3절을 읽어보니까 이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측은하다 이 말이야. 마음이 아프고 측은하다 이 말이야. 이게 맞지? 측은하다. 내가 완전 금붕어와 똑같은 신세구나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온마디 빠디 다 아프고 말이야. 새끼 집이 잘하면 아니야. 마흔대 새끼야. 마지막으로 금붕어는 오를래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를 이렇게 수미상관 형태로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면서 고향 가야 되는데 고향 가야 되는데 금붕어도 얘가 향수병이 드러내요. 어디서 잡혀와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잡혀와가지고 그 남진아에 서진아에서 말이야. 안 그러면 저 독도 앞바다 밑에 그렇잖아. 그 아름다운 것들 있는 것 속에서 자기 동지들, 자기 동족들, 자기 영역, 자기 나라 속에서 어디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강 속에 턱 갇혀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냐. 자기 처지를 그런 뜻을 느낀다. 상욱이 느끼시면 돌아가고 싶다. 마음이 아프다. 이제 갈래 갈 수도 없어요.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런 그 작품이가 김기림의 금붕어하는 뜻을 느끼실 수 있다. 잘 썼지? 감상됐네? 네. 속이 시원하지? 네, 속이 시원하지? 두 번째 신동집의 포스트 소개해드리기. 몇 분 남았습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뭐라고? 비현시라고 말해요. 비현시 연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끊임없이 24명 좋아하네. 24명, 21명, 23명, 20몇 땡쯤 되면 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다 하는 형태로 자꾸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명. 화자 찾아가죠. 첫 땡부터 읽어볼까? 첫 땡 뭐라고? 포스트 속에 들어앉아서 비둘기는 자꾸만 견지를 하고 있다. 포스트거든. 포스트. 야, 안에 비둘기가 한 마리 이랬어. 비둘기가 막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꼭꼭꼭꼭 하면서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치? 포스트 속의 비둘기. 포스트 속의 비둘기는 내용. 포스트 속의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야? 다시 뭐라? 갇혀있는 비둘기. 그렇게 볼 학교이 많고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림이 어디서 갇혀있어? 거짓말하고 있다. 무슨 물이요? 네가 수학적으로 바라보지만 네보다 내가 한숨이지. 무슨 물이야? 그림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생물처럼 한다 이거야. 생물 화식다. 그래서 이거는 활류가 처음 출발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네 입에 선생님 것도 다 착각했을 때야. 집까지 뭐 알겠다고. 시인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데 정준호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떻게 생물이냐? 내 수학의 박점 몇 점만 수학
장래희망이 제 수학과 아니겠어?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지가 나한테 졌잖아 지금. 갇혀있는 비둘기 어디 갇혀있어? 그림인데. 그림이야 그림. 제일 마지막 봐. 다음에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 속에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했어. 다음에 뜨다 그는 타다. 그러니까 복사된 그림이라. 왜요? 그림을 보면서 살아있는 어떤 하나의 생물이라 생각해서 저 출발이 은표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몰랐지? EBS 선생님들 뒤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새끼들 하는 거 보자. 아, 새끼들. 뭐라고 떠들어? 뭐라고 아가를 쳐죽게면서 애들한테 거짓말을 깔기면서 가르치는 게 아파요. 답 틀렸으면 내가 낱낱이 답 틀린까지 이야기해줄게. 이 시는 포스터 속에 들어앉은 비둘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자유와 생명을 잃은 존재이기에 복사에 불과하다. 이런 입만 봐. 한번 발표하자. 복사가 잘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한다. 이만 갇혀있는 것이다. 착각한 거 아니야? 다음에 이러한 비둘기의 모습은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을 san척해. 그림이다. 그림이다. 그런데 그거를 생물처럼 생각하고 시를 출발하는 선상에서 얘네들 보다 할 수도 앞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뒤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EBS 선생하고 EBS 선생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대로 해석해야 돼? 그렇지 신동집이처럼 해석해야 된다니까. 신동집이는 그런 생각한다. 신동집 마음을 선생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새끼야 신동집이를 잘 알아야지. 당연하게. 그지? 그렇지. 그냥 전봇대 벽에 거기 붙어있는 포스터가 탁 보는 순간 저 새끼 그림 포스터 비둘기 하나 그려놨네? 비둘기 하나 그려놨네? 이렇게 하지. 비둘기 한 마리 있네? 하면 안 돼. 비둘기 한 마리 그려놨네? 비둘기 한 마리 그려놨네? 제가 생명체라면 쟤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오케이. 그러면 금붕어 어떻게 똑같다? 패턴 똑같다. 이런 것을 말하고 패러디 문학을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항이라고 포스터는 어항과 포스터는 동일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근. 그 속에 있는 금붕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포스터 속에 그림 속에 있는 비둘기는 동일한 대상이라고 봐도 좋다. 당근. 두 대상물들은 전부 다가 주제가 동일하다라고 봐도 좋다. 당근. 그것은 전부 다가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다. 당근. 근데 당근 한 서너 개 이야기하지 지금. 그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대만 뭐라고? 1행부터 출발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견눈질을 하고 있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편한 법이다. 1행부터 4행까지. 1행부터 4행까지 해석했죠. 1행부터 4행까지가 말하는 것을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비둘기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의 생명체라고 이렇게 활류화시켜서 생명체라고 본다면 그 속에는 하면 벌써 많이 습성이라는 말씀이야. 습성. 이렇게 하면 익숙해졌다는 거야. 익숙해지. 또 뭐라고 하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또 뭐라고 하냐. 잠깐만.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적응한다. 적응. 이게 문제라고. 이 적응하고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망한다든가 동경한다든가 또는 어떻다 혁명을 꿈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혁명, 그치? 새로운 세계, 그다음에 그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뭐라고 하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습성이 바뀌어요. 행동으로 팍 가는 것이 아니라 견눈질만 하고 늘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거를 다 벌써 다 했다. 이 시를 쓴 시인이나 화자는 그림을 보는 순간에 대박을 뜻한 말이고 지금 현대인들은 현대인의 삶은 대다수가 뭐라고? 이렇게 인간의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다수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보다 익숙해지고 적응하며 새로운 세계의 열망을 꿈꾸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박이 뭐가 티라도 딱 주제가 되다. 그렇지 않냐? 종 쳤으니까 밥 먹어야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감상해보도록 하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네. 오늘 촬영해가지고 전국 고등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진짜 뭐한 것인가를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학교 선생님들도 다 전공해가지고 수업하기 때문에 훨씬 잘한다고. 사교육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뭐 어느 학원에서 재수생 서울대학교 뭐 300명이니 뭐 M 뭐 있잖아. 스타디 계산이스 또는 뭐 어느 뭐 D 학원이 어쩌니 그 전부 다 사기요. 끝내는 이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 한번 물어보자고. 중상들고가가 검정고시 쳐가지고 너가 서울대 보냈냐? 그 대표들 말해봐라. 나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 내가 너 선배들이야. 내 나이가 몇이고. 다 해본 장난인데. 거짓말 한다. 우리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길러가지고 빼간지도 안 여는 새끼 데리고 와가 가르치가 그래가지고 원서 잘못 써가지고 한 번 실수했는 거를 대학 1년 동안 저것들 재수한다고 장학금 주가지고 붙들어 놔놓고 그래가지고는 1년 뒤에 저절로 갈 애들을 우리가 낳게 안 하니까 가만히 좀 홀라당 저 쳐놓고 저 언제 중학교 3학년 들고 가가 검정고시 쳐가지고 서울대 보냈냐? 야 뭐 M스타디인가 뭐 야 니 말해봐라. 맞지? 이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 줄 저거는 꿈에도 몰랐을 거야. 저가 서울대 보낸 것처럼 떠들어졌을 거다 이거야. 끝내 내 같은 놈이 나온다니까. 칼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보는 거지. 실제로 공교육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잘 못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는 뭐 사교육에 있는 것들이 진짜로 잘 가르치는지 도전장을 내가 던진다니까. 저것들이 나한테 던지기 전에 다 해본 장난 아이가. 작년에 학원 강사 출신 중에 한 놈 대단한 놈 우리 학교 와가지고 그래 하고 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실망했냐 이 말이야. 너도 실망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작년에 애들이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이래 하려고 그냥 굉장히 많은 그 설문들을 준비하고 인터뷰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지 자랑만 잔뜩 하고 자기 광고만 잔뜩 하고 딱 가는 놈이라 이 말이야. 내가 안캐도 알지? 뭔 놈이 잘 온지 알지? 똥자루 같은 놈 새끼가 하고 하는 애들이 실망 이런 말로 다 못했습니다. 자기. 김기림의 금붕어부터 현대시 강의했고 두 번째 신동집 선생님의 포스트 소개 비둘기 다음에 세 번째 김기택 선생 밥생각 이렇게 세 편 중에서 우리가 지금 2편 정도 공부했지? 세 편째 김기택 선생의 밥생각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하고 이제 문제 접근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렇게 김기택 선생의 밥생각이라는 작품을 들어본 학생도 있겠지만 안 본 학생이 많을 거야. 처음 보는 작품이다. 처음 보는 작품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처음 보는 작품 감상할 때 쪼리지 않고 감상하기. 응? 그래 첫 번째는 그다음에 처음 보는 작품 감상하려면 민희야 처음 보는 작품 어떻게 감상해야 안 쪼릴까? 그렇지. 시의 갈래를 잡아야 된다. 시의 갈래를 잡아야 된다. 참 잘 배웠는지고 참 누구한테 배웠는지 저래 잘 배웠다니까. 사람 환장한다. 시의 갈래를 잡는 것이 제일 먼저 순서다. 김기택 선생이 밥생각에 시의 갈래를 잡아보니까 다음에 제에게 다음 무슨 시라고? 자유시 서정시. 그렇지. 자유시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시의 종류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배웠잖아. 재민이 옆에 가가 딱 써 가운데 뒤에 놈이 안 보이면 지가 옆으로 가겠지 뭐. 맞지? 내가 딱 똑바로 정중하게 써. 그래가 딱 지가 안 보이는 놈은 지가 알아서 옆으로 삐져가가 공부한다니까. 그런데
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중학교 때는 가르쳐야지 그 갈래라는 말도 잘 모르지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서 한 것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시 서정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자유시하고 산문시 두 종류로만 나눠서 갈래를 짓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시조지만 시조는 하면 장거를 떨어져 나가잖아. 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유시 아니면 산문시야. 형태가. 그렇잖아. 자유시 아니면 산문시. 산문시라도 몇 년으로 됐는가 몇 행으로 됐는가. 자유시는 몇 년 비연시 안 그러면 몇 행 이렇게 구조가 돼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비연시로 돼 있어요.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두 번째는 그 형식은 어떤 형식을 가졌냐. 중요하다 이 말이야. 또 15행으로 구성하고 있다면 15행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저거 뭐라고 소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소품이야. 아주 작은 아주 짤막한 작품이라고 소품으로 돼 있다. 화자 찾아 감상하기. 중요한 것은 화자로 시작해서 화자로 끝난다. 중요한 건 화자야. 화자란 말이야. 화자가 중요하다. 화자 찾아 감상하기. 시작품. 그 다음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행식부터 한번 읽어보자. 1행부터 출발해가지고 감상해볼게. 차가운 바람 퇴근길. 차가운 바람이다. 퇴근길이다. 시적 배경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는 버스. 어둡고 긴 거리에 희고 둥근 한 그릇 밥을 생각한다. 어디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 버스 기다리면서 밥 생각하는 거야. 배고파가지고. 1행부터 2행. 1행과 2행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 생각하는 거야. 밥 생각. 밥 생각. 그러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된 거라. 처음 시라고 하는 것이 왕상 글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즉 말하자면 1행과 2행에서 시적 대상으로 밥 생각 또는 배경이 제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 3행. 3행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이란다. 텅 비고 쭈글쭈글해진 위장을 탱탱하게 펴줄 밥. 그 다음에 쭈구르륵 소리 나는 배를 부드럽게 만져줄 밥. 춥고 음침한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밥. 이렇게 세 가지. 3행부터 5행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냥 반복되는 거야. 강조하고 똑같은 리듬 형식으로 그제 통사구조 반복 같은 걸 보여준다면 통사구조 반복.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반복, 강조. 다음에 그치? 그런 속에서 다음에 알게 모르게 또 다음에 내재율적 산문 리듬 가락이 생긴다 이 말이야. 내재율 리듬이 생긴다 이 말이야. 시 속에 읽으면서 저절로 리듬이 생기는 내재율. 그럼 내재율이 뭔데 하면 시 속에 저절로 읽으면서 생기는 운율. 그래 그게 뭔데? 순환 논리로 자꾸 단어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해석했는 말을 요약 정리하고 다 하는 말하고 자꾸 그렇게 반복된다 이 말이야. 실제로 내재율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다 이 말이야.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어이성 어이터 같은 거 사용하면서 다음에 보게 되면 텀결 쭈글쭈글하다. 내지는 또 말 꾸룩꾸룩거린다. 이런 어이성어 어이터 같은 거 있잖아. 어이성어 어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어이성어 어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속에 한국어의 특징으로서 실질적으로 리듬이 생기게끔 한다 이 말이야. 서늘한 옷자락. 그 다음에 김종길 선생님의 성탄제 같은 데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한국어는 특징이 서늘하다라는 말 자체가 진짜로 서늘한 맛이 나는 거야. 그런 내재율적 언어를 요소로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내재율로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 같은 거 사용하면 그런 표현들이 또 뭐라고 훨씬 더 그런 리듬 같은 것을 생기게끔 하고 반복하고 강조시키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다음 보게 되면 다음에 보게 되면 춥고 음침한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밥. 다음에 잡생각들을 말끔하게 치워버려주고 깨끗해진 머릿속을 단정하게 데려오는 하얀 사기 그릇, 하얀 김, 하얀 밥 하는 것이다. 그치? 똑같은 여러 반복되면서 하얀 사기 그릇, 하얀 김, 하얀 밥 하는 것들로 밥. 다음에 그치? 그러니까 지금 6행을 읽었네. 6행. 다음 보게 되면은 6행에서부터 6, 7, 8, 9, 10, 11행까지 전체 11행까지 11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전부 다 한 덩어리임을 알 수 있는데 오버레를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또 똑같은 거예요. 머리 가득 밥생각, 마음 가득 밥생각. 다음에 밥생각으로 점점 배불러지는 밥생각. 배고픈 놈이 밥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순수한 생각인지도 몰라 이게. 이게 순수한 생각이야 사실은. 배고픈 놈이 밥생각하는 게 순수하지. 그렇잖아. 근데 순수한 생각이었는데 밥생각이가 밥을 먹었겠지. 그러고 나서 순수한 생각이었는데 다음에 식사. 그러고 나서 배불러. 배가 고파서 밥 생각했을 때는 순수한 생각이었는데 배가 불러. 그때부터는 잡생각이 생긴다. 잡생각.
완전히 소화돼가지고 배가 그 소화도 잡생각까지 소화되겠지. 그거는 막 김기택 선생이 더 이상 쓰지 않았네. 이 잡생각이 다시 소화돼가지고 잡생각마저도 소화되고 다시 배고프면 다시 밥생각 이렇게 순환하겠지. 그치? 그래 한 바퀴만 돌면 되지만 계속 몇 바퀴 돌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잡생각이 나왔다. 잡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남자는 여자 생각, 여자는 남자 생각, 그다음 돈 생각, 권력 생각, 명예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잡생각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돼지 기름이 차고 눈깔이 기름이 끼면은 순수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밥 생각하면서 순수한 생각이었는데 그게 식사를 해가 배가 불러지게 되면 그때는 잡생각이 된다 이 말이야. 잡생각과 순수한 생각, 밥생각 사이에 이 시는 이렇게 대립되는 형태를 이양 대립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시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잡생각, 다른 밥생각, 잡생각, 밥생각. 밥생각 하게 되면 순수했는데 배불러가 밥 먹고 나면은 잡생각. 잡생각 맞아도 소화되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 그럼 다시 밥생각. 그럼 순수해져죠. 그치? 하는 것이야. 까마보니까네. 또 배부른 돼지보다는 다음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겠다.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하는 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 지금 이거 보니까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참 인간다운 삶의 존재가 되고 싶으면은 오히려 어떻다 말이고 밥 생각이 나고 배가 좀 고픈 그런 상태라야지 참 순수한 인간다운 생각이 들 것이다. 시인이 말하고 자란 내용은 거기에 초점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치? 우리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배불리 먹고 있다. 물질 풍요 속에서 우리는 오만 더러운 잡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시인이 고발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봐진다. 이거야. 그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래? 그런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다음에 보게 되면 12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5행까지 넉줄.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봐. 그러나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지면은 난폭하게 밀려들어오는 5만 가지 잡생각. 난폭하게 들어온다잖아. 이 난폭하게.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난폭하게라는 용어를 썼겠냐. 난폭하다라는 말이 뭔 말이고 배불러지게 되면 5만 잡생각들이 다음에 끝에 다음에 보게 되면은 권력, 명예, 다음에 끝에 부 이런 5만 잡생각들이 그냥 여자는 남자 생각, 남자는 여자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쫙 생기다. 그런 것을 뭐라고 했냐하면은 난폭하게 밀려온다라고 표현했다니까 머릿속에 진짜 잘 썼다. 김기택 선생의 시 중에 표현 중에 잘 냈는 게 머릿속이 뚱뚱해진다. 머릿속이 뚱뚱해지고 지저분해지면이라. 머릿속이 뚱뚱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치? 정신이 비대해졌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이 뚱뚱해지면 그러고 또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 지저분해지면 아주 멀리 사라져버릴 밥생각. 아주 지저분해지고 나면은 머릿속이 뚱뚱해지고 지저분해지고 나면은 순수한 생각은 아주 멀리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밥생각과 다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밥생각과 다음에 순수한 생각 이렇게 다음 보게 되면 잡생각 다음에 난폭하게 밀려드는 잡생각 이렇게 이양 대립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시가 말해주고 하는 것은 물질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다음에 끝에 순수한 생각으로 잃어버리고 다음에 이렇게 자꾸 다음에 하는 것인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밥을 생각하다가 다음에 밥을 생각하는 이 순수한 생각인데 만약 밥을 배불리 먹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난폭한 잡생각을 하게 될까. 그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괜찮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 1번. 내가 생전에 문제 안 풀어준다 했는데 문제 풀어준다. 이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푸는 거지. 문제 풀 때는 더 잘 풀어. 기대되지? 기대 만땅 된다니까 지금. 자 이쪽으로 확 돌려보자.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 보기를 첨가하여 가나다에 대해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기자야. 거기에 초점은 보기야. 두 번째는 반응이야. 이렇게 이 두 가지야. 이거 반응 문제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요즘 아주 잘 나오는 추세거든. 근데 대학 교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반응을 물으니까 애들이 잘 틀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새끼들 내면 또 틀리지 하면서. 그러니까 틀리는 재미를 자꾸 내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러잖아. 그렇지? 나는 뭘 자꾸 어렵게 내고 그리고 학생들은 또 거기에 속고 또 찾아내고 하는 맛에 그리고 문제를 자꾸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반응을 물으는 게 학생들이 잘 틀린단 말이야. 특히 과학적 사고력을 묻는 지문 비문학에서의 반응 묻고 이러면 잘 틀리거든. 어제는 또 언어학, 지난번 시험에는 아랫게 쳤는 시험에는 언어학에 관계되는 것을 나왔던 이거는 그 세 문제 나왔지? 그거는 고스란히 다 틀린 애들이 꽉 있어요. 공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마 실감했을 거야, 분명히. 기다려야 돼.
급하게 하지 말고 급한 놈이 취한다니까. 정준호부터 애들 봐. 만점 바쁜다. 어느 만점 바쁜다. 어느 만점 만드냐면 쟤 하나밖에 없어요. 정준호. 대단한 놈이죠. 선생님도 만점 못 맞겠는데 만점 바쁜다 대단.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갖췄냐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보기가 이래 있다.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를 주지 않았으면 문제가 성립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아니, 잠깐만, 다시. 보기를 반드시 있어야만 문제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너희들은 보기를 등한시키고 있다, 이 말이야. 보기가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뜻이잖아, 이게 지금. 그래, 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 보기가 뭐야? 보기가 답이라니까. 보기는 답이다. 알았어? 보기는 답이다. 시작. 보기는 답이다. 시작. 보기는 답이다. 보기는 답이란 말이야. 보기는 답이야. 보기는 답인데, 보기는 그럼 안에 주로 뭐를 주느냐? 지금 이렇게 현대문학, 시문학에서 말할 때는 뭐를 주냐 하면은,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개념, 또는 정의, 문학 일반론 말이야. 문학 일반론. 안 그러면 또 뭐를 주냐 하면, 다른 시조, 이런 것들과 또 비교, 이렇게 제시하거나, 안 그러면 학위 논문에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단 메타다 그치, 논문의 결론 같은 거, 논문의 결론 같은 거 하는 것. 안 그러면 어떤 작품을 쓴 작가의 그 작가 정보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거를 뭐 하라고? 이 보기 이놈을 뭐라 하냐 하면 이놈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오늘은 이게 기준이야. 이게 범주 카테고리. 육군사관학교 가겠다는 놈이 졸아 되겠냐? 다음에 기준, 범주, 카테고리로 삼았어.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어. 이거를 잘 읽어야 되지. 그런 다음에 오늘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 편을 해석하라, 감상하라. 이거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다 반응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보기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어떤 덕시 같은 거는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혀 관련 짓지 않고 이거에 관한 것만 지 혼자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 보내서 반응을 보여라 하는데 그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반응 문제를 잘 들어. 진짜 죽이는 문제 나온 거야 지금. 진짜 죽이는 문제 나온 거야. 너 반응 물으면 잘 틀려. 반응을 딱 물으면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얘가 말하는 대로만 딱딱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되는데 얘는 어떤 반응을 지 혼자 자기 주관대로 지가 해석한다 이 말이야. 물론 문학 작품이 시인 소설가의 손을 떠나게 되면 독자의 몫이다. 원래 그래. 원래 그렇지는 않아. 시 작품이나 소설이 작가나 시인의 손을 떠나면 독자의 몫이다. 독자 스스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래 좋아.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오늘은 보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작품을 해석하라는 거야. 네 쪼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근데 지 쪼대로 해석해본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란 말이야. 지 쪼대로 해석했는데 자 봐. 또 골 때린다. 이 반응을 보여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바라볼 때 충분히 이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는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맞다 이 말이야. 옳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학생들은 맞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 감정이다 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하냐 하면은 맞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틀린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틀린 반응. 이 틀린 반응도 사실은 비스무리 해가지고 코가 찾기가 잘 엮어진다니까. 등식 같은 게 어지간하면 그 엮어지도록 그런 말을 아주 유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냐? 안 그러면 옳은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옳은 반응이다. 이게 옳은 반응이다. 그런데 말고 그런 반응, 잘못된 반응을 보인다. 잘못된 반응을 보인다. 잘못된 반응. 이런 잘못된 반응을 딱 보인다 이 말이야. 반응은 이 반응은 가비는 지금 모를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걔가. 응?
이거 전부 다 내 거다, 임마. 이게 송철수 브랜드에 만철수 거 아니고. 옳은 반응을 보이고, 맞는 반응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반응을 보이고, 틀린 반응을 보이고, 이런단 말이야, 지금.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요렇게 쏙 갖다 이러 나오란 뜻이다.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요 작품 쏙 통과해가 이러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반응을 안 보이고 요렇게 딱 틀리게 보일 반응을 보일 만한 단어들이 하나 딱 들어앉아서 그거 탁 걸린다니까. 코처럼 걸린다니까. 이해되냐? 그럼 반응 문제를 풀 수 있다. 요거는 문학이 아니든 또는 비문학이든 조건은 똑같아. 자,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해보자. 여기 있는 문제에 다른 거를 이야기해가지고 너희들 헷갈릴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만나니까 미리 학교에 한번 써놨으니까 5분에는 말이야 신동집의 포스트라는 작품 속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기준이 된 거지. 5분에 이게 기준이 됐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 보기에 어떤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거나 그럼 다른 작품들을 집어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보기에서 보이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기준이 뭐냐? 포스트 속의 비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야. 다음에 듣다. 그러니까 사물, 생명체가 아닌 사물을 통해서 인간이 소외되고 또는 어떻단 말이고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다른 작품들이나 문학 일반들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충분히 유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래 끝내는 기준이 뭐가 바뀌었다고? 보기가 기준이 되다가 보기 속에 다른 작품이 들어가고 5번에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학 작품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비문학 문장 같으면은 비문학 문장들을 이 안에서 안에서 기억면 뒷글 막 써놔가지고 가 문장을 길게 쭉치고 가의 기준으로 보기를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왔다 갔다 바뀐다 이 말이야. 오늘 기준은 보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작품 세 편을 반응을 보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옳은 반응, 다음에 맞는 반응, 그치 하는 것을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그런데 다시 답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오지선다 중에서 제일 먼저 틀리는 게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은 항상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논리, 반대되는 이론, 그치?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견해, 이런 것들이 제시된단 말이야. 이게 답이라. 항상 있어. 내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 항상 있는 거야. 항상. 딱 반대되는 이야기가 오늘도 답은 100% 그렇게 되어 있어. 어떤 비문학과도 마찬가지야. 항상 반대되는 논리, 반대되는 이론,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딱 있어. 얘가 답이야. 얘가 딱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전체가 한 투가 끝난 거다.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이 전체가 한 투가 끝난 거야, 이렇게. 이 전체가. 1번 문제. 이게 하나의 노트를 딱 하면, 딱 이렇게. 이게 하나야. 이 노트 하나라고 얘기지. 이해돼? 이게 지금 하나? 비문학 하면 또 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 두 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한 4점이야. 그래,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 방법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묵들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묵들고 왔다 갔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물어? 반응을. 그렇잖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 있고 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언어행정 만점을 맞고 서울대가 이과 1등 하는 다음에 정준호 이해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지? 오케이. 저는 내가 판단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더욱더 논리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그려내주는 거야. 아, 옳지. 이제 정확하게 요약 정리가 딱 되는 게. 이해됐냐?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해볼까? 1번.
다음에 문학 작품들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오늘 보기는 알고 봤더니 봐라. 뭐가 문학 작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문학 일반론을 설명하는 거야. 문학 일반론. 문학 일반론이 지금 오늘 보기로 제시된 거야. 문학 일반론. 문학 일반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일상은 반복이다. 반복.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오늘 반복. 반복 어디 있었어? 신동집의 포스트 속에 비둘기, 김기택의 밥생각 반복되어 있는 거야. 반복. 반복하는 순간에 나와 가 이렇게 반복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반복. 기준으로 삼았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떤 반응을 볼 수 있겠지? 다음에 보기를 봤을 때 반응으로서 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반응 보이기. 그렇다고 볼 수 있군. 이라겠지, 그지? 밥생각, 밥생각, 밥생각. 이런 밥, 저런 밥, 저런 밥, 하면서. 다음 두 번째. 그 가치는 다음에 다를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일상은 누추함과 무기력함을 낳는 것이다. 다음에 누추함과 무기력, 밥. 다음에 보게 되면 2번. 무기력하는 순간에 큰 붕어. 그치? 나, 무기력. 안제 포스 속에 갇혀있어. 무기력해. 다음에 의왕 속에 갇혀있어. 무기력해.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대. 무기력하는 순간에 드러났다. 가와나. 이렇게 써가지고. 다음 보게 되면은 다음에 누창과 무기력을 한다. 그리고 일상은 구속이다. 구속. 다음에는 구속이다. 똑같은 거래요. 무기력과 구속, 가와나 똑같은 구속이야. 어항 같은 거. 우리 앞에서 해석하면서 다 보여줬잖아, 벌써. 하는 걸 할 수 있다. 다음에 일탈을 꿈꿔보지만 곧 길들여진 일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끝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밥 생각도 마찬가지다. 또 그다다 밥 생각하다가 또 배부르게 되면 잡 생각하다가 또 배고프면 밥 생각하다가 일상으로 자꾸 되돌아가고 그것도 반복되는 거예요. 하는 것은 또한 일상은 복제된다. 복제. 나아가 안 들어가는 구절이다. 나아가. 그제 나아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네. 복제. 포스터니까. 프린트가 착착착 복제되는 거지. 다음 보게 되면은 진정한 존재는 사라지기에 거기에 대한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읽어봤던 문학 일반론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를 보여주느냐? 세 편을 반응을 보이는 거야. 반응 보여보자. 1번. 김기림 선생님의 가와 나라고 하는 용어들도 다음에 작품을 제목을 바꿔가지고 머릿속에 빨리 비집어넣는 게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택이다. 김기림 선생님의 어항, 다음에 신동집 선생님의 포스트 속의 비둘기의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가지는 구 속에 나타낸 공간을 말 수 있다. 딴 것, 1번 딴 것, 구속이지. 그 다음에 포스트 속의 구속, 어항 속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문제는 특별하게 봐봐라. 보기를 줘가지고 반응을 보이라는 문제를 보여줬지만은 거기에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 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니까. 공간. 굉장히 많은 그 공간 문제들이 지금 붙었잖아. 시스 공간, 소설 공간. 다음에 공간 문제들을 다음에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 입에서 선생님들도 지금 어떻다 공간 문제를 갖다 붙여놓은 거다 지금. 다음 두 번째. 떡가루 먹어야 살지. 금붕어가. 다음 보게 되면 밥 먹어야 살지. 그래서 가의 떡가루나 다의 김기택 선생님의 다음에 밥 생각의 밥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다르지만 다음에 반복되는 일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복. 그치. 끊임없이 먹고 배설하고 그치. 반복되는 것이다. 다음 것. 다음에 가에서 금붕어야 다음에 꿈을 오므려서 죽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금붕어가 어항을 깨고 넓은 바다로 가지 못하니까 그 꿈을 접어라 이 말이요. 그 너의 행복이라고 너의 다음에 그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항 속에 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꿈을 접어야 돼. 꿈을 접는다는 것은 길들여진 일상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딴 건. 다음에 나 작품에서 수많은 복사 속의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없는 복제된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단어 복사나 복제나 똑같은 걸 풀이하고 있는데 지금 오지선다 이거 잘못 만든 거다. 이게 사실 말 그래 하면 안 된다. 그지? 복사나 복제나 똑같은 말 아니요. 그런데 복사는 종이를 복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그지? 복제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개념으로. 그다음에 그치? 복제라고 하는 것은 복제 기술, 이라지 복사 기술 안 하잖아. 그다음에 그치 돌리, 양, 개사고 이런 거 만들 때 그 복제 기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복제, 복사 이런 말을 다 갈랐어야 된다. 그 지금 거기 보게 되면은 생명이 없는 복제된 존재로 볼 수 있다. 오, 복제라는 말을 근데서 복제는 생명인데. 복제되는 것은 생명인데. 그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일단은 우리가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오지선다의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복제는 생명이 있는 거로 복제되는 거야. 맞지? 지금 보니까 황우석 선생 맞지? 황우석 박사가 그다음에
그 코끼리의 유전자, 그 맘모스, 그 소련의 맘모스를 새로 뭐 이렇게 그걸 복제한다 하대. 연구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고. 뭐 복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걸 지금 만드는 거야. 포스트 속에 있는 것은 그냥 왁자 복사기에서 복사했는 걸 이야기하니까 복사하고 복제라는 말은 다른 단어지. 다른 단어니까 주의해야지. 준호, 맞지? 아주 다른 단어지. 지금 그거 잘못된 것이지. 어쨌든 간에 말기는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다음 5번. 다에서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비롯된 그 누추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에 대한 의지가 5만 가지 잡생각이야. 봐. 5만 가지 잡생각이 일탈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잡생각이 아니야.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순수한 데서 잡생각으로 전락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치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딱 반대되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답을 반대잖아 지금. 잡생각이 나쁜 생각이야. 좋은 생각은 밥생각이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 하면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비롯된 누추함에서 벗어난. 야, 아니야. 그게 누추함이야. 오히려. 그게 누추함이야. 이민이 이해돼? 그렇지. 5만 가지 잡생각이 일상에서 비롯된 누추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누추함이야. 누추함 속에 빠진 것이야. 문장을 그래 반대로 이야기한다니까. 이렇게 반대로. 됐어? 뛸게요. 지운다. 지금 문제 4개 나와 있는 거에 파란 선 하나 딱 꺼놨는 거 봐. 이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한 거야 지금. 너희도 노트를 잘해야 되는 거야. 문제 푸는 거 중요치 않아. 이런 이론 노트들을 딱 요약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런 거를 선생님이 잘하거든. 다른 놈이 원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때려주기도 뭐 할 거거든 그것들은. 이래 해놔놓으면 이제 동영상 보면서 이제 또 다 따라 배우고 할 수도 있어 걔네들이. 또 지꺼라고 지랄 거짓말 하면서 그런다 하나. 그럼 그래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 벌써 다 해온 겁니다 하면서. 그 노트 다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음에 2번. 누가 흰분필 좀 안 갖다 놨지? 다음 2번. 2번 문제도 특이하다 이거. 중요하거든. 2번 문제도. 2번은 말이다. 블록 설정을 딱 하는 거야 이렇게. 학생들이 블록만 설정했다 하면 공부를 못해. 블록 설정했다 하면 틀린 학생들이 나와. 걔는 아마 벌써 3등급이야. 3등급 틀린 애들 문제지 설렁설렁 넘기고 보게 되면 얘 뭐 틀리네 이러잖아. 그 중에 한 서너 개만 잘 가르치면 걔는 등급 올라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애들 가르치기에 선생님 피곤하지만 너같이 기초가 어느 정도 닦여진 애들은 선생님 가르치기 쉽다니까. 내가 딱 한 두세 개만 더 가르쳐주면 기술을 가르쳐주면 내 딱 맞춘다니까. 그 중에서 3등급 밑에 떨어진 애 새끼들 있잖아. 블록만 나한테 하면 골치 아파한다고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틀리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도 A와 B 블록을 비교해보는 거야. 비교. 대한민국 공부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안다. 김대영이는 수학을 잘하니까 김대영한테 물어보면 대한민국 수학 별거 없다는 사실을 지는 알고 있을 거야. 김대영이 오늘 수학 100점 맞지? 놀라운 애예요. 수학 100점 맞고 그래. 그래 해보게 되면 여러 번 문제 풀어보니까 별거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실제로 A와 B 블록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있잖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면 개뿔다 이거 지금. 근데 따지기 싫다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따지는 걸 좋아해야 돼. 따지는 게 지적작용이야. 알겠냐? 따져봐야 돼. 그럼 비교해봐야지. A와 비교. 첫째, 어떤 시어를 사용했냐? 시어 사용이 뭐냐? 시어 사용 이거는 시인의 취미다. 취향이고 시인의 취향이고 이거는 끝내 나중에 그 시인의 시세계까지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독특한 시를 쓰더라. 그걸 비교해봐야 돼. 두 블록이 다르잖아 지금. 그치? 다음 보게 되면 뭐하고? 표현 기법을 비교해보는 거야.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수사법 말이야. 그치? 수사법 하는 것들이 표현 기법이라. 방법이지. 표현 방법. 또는 감정이입 이런 기법, T.S. 엘리어트가 이야기했던 감정개입
이런 것들의 표현법, 수사법, 이런 것들의 표현 기법을, 다음에 그치? 그 외에도 표현 기법은 굉장히 넓게 말하니까, 풍자, 그치? 반어, 풍자, 반어, 그다음에 감정기입, 그치? 수사법 안에는 뭐 모든 게 많이 포함되지. 그렇게 어떤 것들 이런 표현 방법, 표현 기법 내지는 다음 보게 되면 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네 이미지만 오감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비교. 어떤 이미지들이 주로 나와 있는가? 감각, 그지? 감각, 그치? 공감각, 감각, 공감각이라고 할까? 감각, 하여튼 감각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치? 다음 보게 되면은 운율, 리듬, 이런 것들도 비교해본다 말이야. 이렇게. 다음 보게 되면은 화자의 정서, 성격, 태도, 심리, 이런 것들. 이렇게 화자의 정서, 성격, 태도, 심리 이런 것들도 비교해본다 말이야. 그러면 딱 비교해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봐. 아니 1분도 채 안 걸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 많은 것들을 비교해보고 그 짓 하겠습니까? 그래 그 새끼 원래 공부 못한 놈이요. 야 임마 올 겨울에 내가 수능시험 치는데 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지랄하면서 공부를 안 하냐 이 말이야. 여러 번 반복해서 A, B 블록 해가 설정해가지고 비교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분이 걸리더라도 20분이 걸리더라도 해봐야지. 한 편 풀고 2편 풀고 3편 풀고 좀 더 빨라지고 4편 더 빨라지고 10편 쓰면 반복해서 거듭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럼 시간 단축되잖아. 근데 지금 당장 한 10분씩 15분씩 걸린다고 그 어느 세월에 이것도 합니까 이 지랄한데 그 돌대가리 같은 새끼 같으더라고. 저 만점 맞는 놈은 대갈통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비교해봤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이론화 머릿속에 안 돼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이론화 시켜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저렇게 정확하게 이론화 시켜주는구나. 내가 머릿속에 문제 풀 때 다 그거 풀었어. 쟤는 다 그거 풀었다고 이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점 맞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이런 걸 쳐놓은 걸 잘해야지. 나중에 서울 가가지고 가회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아니 가비보다 더 잘한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누가 가회를 했을 때 어머야 세상에 원래 대학 1학년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지 하면서 청춘어람이지. 스승이 좋으니까 임마 조장의 제자가 좋지 임마. 청춘어람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훌륭한 제자 밑에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는 거야. 너희들은 내한테 잘 배우기 때문에 가가지고 잘 써먹고 가면을 하는 거지. 내용. 비록 수학을 가르치지만 내가 강의하는 기법처럼 비스무리하게 하면 니는 죽이는 수학 교수가 된다니까. 오케이?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비교 대상이 있을 것인데 비교해봐야 되는 거라고. 필기해. 즉시. 요런 거 노트 잘하면 있잖아. 너 그저대. 노트 딱 1번, 2번 하면서 노트 잘해. 이거 한 50개 해봐. 그 50개는 다 나와. 다 풀이해줘. 다 해결책 줬다, 이 말이야. 아니야, 다를까? 나오잖아. 1번 바, 대번 T 나오잖아.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반어했다. 상황의 아이러니, 반어. 우리나라에서 반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제? 태평천하, 최만식 선생의 태평천하. 그런 반어는 뜻이 반대되는 거예요. 뜻이. 잘한다. 말하는 거에 하나도 잘해나 보이지, 그제? 놀고 있다. 아니, 개파야, 이 말이요. 잘한다는 게 아니요. 등시 같은 게 이런 뜻이라고. 그리고 이 뜻이 반대되니까 반어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는 A 블록과 B 블록에 똑같은 걸 거듭 반복하는 두 구절이 있었고, A 블록에는. 그치? 뭐, P도 보이지 않는다. 젓가락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었고, B 블록에는 읽었을 때는 무슨 밥 생각, 밥 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반복되는 행위가 드러나는 표현법을 사용했다. 대만 딱 보면 티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그 표현 반어법이 어디냐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영탄 이거 표현기법으로 수사법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 영탄 그지? 두 편 다 계산하면서 뭐 이런 거 뭐 하였구나 계산법 이런 게 있냐 이거야. 없어. 다음 보게 되면 세 번째 대조적인 시어를 뱅치해서 시적 사항을 드러내겠다. 대조적인 것은 있긴 있어. 어디냐 하면은 딱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텅 비어 쭈글쭈글해진 위장을 탱탱하게 펴줄 바. 쭈글쭈글해진 위장을 탱탱하게 펴줘. 그렇게 되는 거지. 다음 보게 되면 꾸르륵 소리 나는 배를 부드럽게 춥고 음침한 배속을 따뜻하게 데워줘. 춥고 음침해 따뜻하게 데워줘. 그러니까 대조돼. 그래서 그게 그렇다라고 하는 간영어. 그렇다라고 하는 간영어로서 꾸며준 것으로 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시적 상황을 다음에 대조적인 시적 상황을 펼쳐서 시적 상황을 드러내는 것인데 B 블록에만 그런데 뭐 A 블록은 그렇지 않은데 A 블록은 오히려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죗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똑같은 거거든. 반복하는 통사구조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거든. 앞에서는 뭐 보아도, 다음에 살라 보아도 보아도 않는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반복하는 게 답이다 이 말이야. 다시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에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라는 말이 뭔 말인데 선생님? 문장구조 말이야. 통사론 하는 게 꼭 문장론을 두고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이지? 통사.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감각적이 많지. 감각 없는 시어는 없어. 그렇잖아. 대다수가 시각이거나 청각이거나 촉각이거나 후각이거나 미각이거나 오감을 갖고 있어. 감각 없는 시어, 감각 없는 언어가 없어. 세상에 감각 없는 언어가 어디 있어? 그치? 다 감각이 있어.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거 무조건 맞아. 감각은 다 있어. 아니 일단 보면 시각 아니야. 색채를 사용했다 시각 아니야. 색깔을 사용했으니까 시각이지. 냄새 맡아 보게 되면 후각이고 다 있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복합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복합적 정서 줄쳐놓고. 대체 복합적 정서가 뭔데요 선생님? 지금 1위로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다음에 이런 걸 써가지고 복합적 정서를 드러냈다는 거야. 어떻게? 기쁘면서도 슬퍼. 그치? 즐거우면서도 괴로워. 씨발 그런 게 어딨어? 이제 방금 읽었는지 그 블록 안에. 그런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기쁘면서도 괴로워. 즐거우면서도 불행해. 회사하면서 그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정서가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 가지고 드러냈다. 그 말 안 되는 소리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 오지 선다도 기다하게 써놓으면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개또치가 틀린 새끼가 나온다니까. 그놈이 4등급이요. 기다하잖아. 이 기다란 거는 기다란 축이 안 들어. 4번 같은 거 더 길지. 다음 보게 되면 아까 1번 같은 건 더 길지. 나중에 비문학과가 설명하는 건 더 길어. 종점이 어디야 하품하고 막 아가리 찌질불라대 말이야. 그런데 미안하다 여기까지. 아니 그 본의 아니게 한 게 아니라 본의 적으로 할 거야. 내가 본의 아니게. 저 새끼 욕해야겠다. 내가 욕을 잘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뒤로 가면 더 긴 문장들이 나올 때 등식이 되고 공부 못하는 거 길기만 하면은 쭉쭉 읽어보고 옆으로 볼펜 찍찍 걷다가 개토치가 틀려본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져봐야겠네. 따져봐. 복합적인 정서가 뭐냐 이거. 정준호 복합적인 정서가 어떤 거야? 바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기쁘면서도 슬퍼. 그지? 즐거우면서도 불행해. 뭐 그렇다는 것들이 지금 감각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야. 어디 그랬냐고. 어디 뭐 어떤 놈이 대체 그런 놈이요. 3번 2번 끝났다. 2번 노트 하고 있나? 3번 갑자기 진도가 척척 빨라지네. 내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따는데 상상치도 못하게 빨라. 나중에 몸이 다 힘내. 휠 날아쁜다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차례 정리하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진짜 화창한 봄날입니다. 우리 거창의 날씨가 작년에 보니까 4월, 15월 날도 눈이 오더라. 참 놀랍지요. 덕유산자랑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나 대구 수성이나 이런 데서 그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덕유산 산자락의 맑은 바람과 그다음에 그 창에 그 저녁에 빛나는 그 많은 별빛들이 네온사인의 그 불빛을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도시의 그 자동차 또는 그 외색풍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과 달리 여기서 자라나는 애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좀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인간미 있고 학생들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대학 가보면 압니다. 올해 졸업에 나갔는 그 명지대학교 다니는 정희연이라는 친구가 어제 일요일이 돼가지고 서울의 축구장에서 축구 보고 있다 하더라고. 그 내가 어제 이제 오후에 자석 감독을 하다가 지난번에 작년에 가야산 등산 갔는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작년에 선생님반의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산 사진 보다가 네 생각이 나서 내가 문자를 보낸다 하면서 답장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참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살아라 했더니만은 임마가 또 무슨 재미치 됐는지 전화를 즉시 했어요. 아 선생님 가야 되는데 저 바빴어요. 안 와도 된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만 문자 보내 내가 전화를 한다니까 애들이 착해가지고 우리 아들은요 나한테 전화 안 합니다. 사람 환장한다니까네. 어쩐지 세상이 이렇게 내가 낳은 아들인데도 그런데 남이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땡기고 내한테는 친형제가 있어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근데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저절로 낳은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에 맞아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형제를 맺는 형제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형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목숨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도원의 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내 친형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 동생이 들으면 섭섭을한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준 형제제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형제가 있고 내가 선택한 사제지간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난 자식보다도 세상 그렇게 변해가고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믿음과 혈연이 아닌 대한민국이 너무 지나치게 혈연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많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진 덱입니다. 언론은 변했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이 참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도 있다. 지구적인 인물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맞죠?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이러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 무관하게 말이야. 어제 이런 축구했다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 하게 되면은 52페이지 2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반응 보이기.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이 AB 블록 안에 있는 것의 표현상의 특징 비교 해보기. 블록만 설정되면 잘하지 못하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고 지금 다 3번 시상전개구조 문제. 시상전개 문제. 대학 교수들은요 시상전개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시상전개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시상전개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게 되면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전개됐냐 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이 과정은 시인의 창작했던 그 과정, 두뇌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거든. 시인의 그 창작 과정을 추적하는 학습이란 말이야, 이게.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상 전개를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중요한다, 이 말이야. 요거를 구조를 요걸 하게 되면은 그 시를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인의 창작 과정을 추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서는 어떤가, 변화는 어떤가 하면서 문제가 유발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지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좋아하는 시상전개 구조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여기 문제 물어졌다 이거야. 미니 이해되냐? 그지?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인의 창작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속에서 그 과정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 이해되냐? 중요한 말이죠? 어서 할 수 있죠. 문제 해볼까? 진짜 그 김기택 선생의 다작품, 김기택 선생의 밥생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전체가 15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품이에요. 15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작품이에요. 어제 우리가 알아봤지만 11행에서 15행까지 오면은 12행부터 15행까지 오게 되면은 왜 그런 밥들이 연거푸 반복됐고 밥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를 12행, 13행, 14행, 15행에 왔어야 알았다 이거야. 배를 가득 채워서 배가 부르게 밥을 먹고 나면 잡생각이 난다. 그랬을 때 밥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추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말이에요. 이렇게 15회까지의 그 과정들을 만들어놨다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만드는 거라 지금. 다의 시상 전개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하여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블록을 설정했는 거라. 1번, 2번, 3번. 전체 15행을 한꺼번에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눴다는 뜻이요. 1행부터 2행. 1행과 2행에는 뭐를 써줬습니까? 시적 대상이지. 시적 대상인 밥생각과 그것이 어떻게 써진 것인가 그 처음 출발하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었거든. 밤이다. 퇴근할 무렵이야. 그치? 그러고 나서 화자는 셀러리맨쯤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화자 자신이 주인공이야. 밥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추워. 겨울쯤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런 것들로 배경이 제시됐죠. 이래서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제시됐다. 1번 당근. 이렇게 시간이 공간 배경이 됐다. 그쵸? 밤 시간대 퇴근하잖아. 벌써 정류장 공간. 계절은 겨울.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을 드러낸 것이죠. 2번을 보게 되면은 2번은 3행에서부터 11행까지다 말이야. 11행까지. 이배서 선생들이 김기택 선생의 밥 생각을 잘 분석했는가 봐. 내가 봐도 어디 그렇지. 11행까지는 거듭 반복되는 게 많아요. 첫째는 밥 반복되는 거야. 꾸룩꾸룩한 배를 탱탱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하얀 밥, 하얀 김, 하얀 반복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밥 생각이 반복되는 거야. 반복 세 가지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에서는 3행에서 11행까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주제가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보여줬어. 반복 행위가 계속된다는 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행부터 시작해서 15행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래서 비로소 뭐라고? 잡생각과 밥생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를 드러냈기 때문에 요거다. 근데 요거만 쓰면 안 되겠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시조도 아닌데 짧게 써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위에 것도 이래 있어야 되는 거야. 배경도 하고 빙빙 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맴도는 말, 할 말. 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할 말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딱딱하겠냐고. 맴도는 말만 있으면 또 주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맴도는 말도 있고 할 말도 있고 맴도는 말고 할 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맴도는 말, 이게 할 말이야. 이거 할 말 때문에 밥생각과 잡생각을 차이점을 구분해가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치? 2번. 다음에 두 번째. 여기와 여기의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생각한다? 밥을 생각한다. 잡생각을 생각하게 된다. 뭘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당근. 2와 3에 왔어야 생각하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말이야. 그치? 밥생각, 잡생각. 머리가 뚱뚱해지고 그다음에 지저분해지면 그때부터 잡생각. 내가 오만 잡생각이라는 말을 썼대. 김기택 선생. 오만 잡생각. 내가 5만 가지 말 안 하고 내가 5가지 말해볼까? 5만 가지는 너무 많고 여자 남자 생각, 남자 여자 생각, 돈 생각, 권력 생각, 명예 생각, 그치? 그런 것들. 다 잡생각이죠. 그런 것들이 참 잡생각이라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그치?
사기칠 생각, 돈 벌 생각, 그 다음에 권력 행사할 생각, 남 골릴 생각, 이렇게 잡생각이란 말이야. 아주 나쁜 잡생각이지. 그러면 나중에 그 지지분한 잡생각도 나중에 배가 꺼지고 나면 머리가 또 뚱뚱해진 게 또 그렇게 또 배가 그다음에 고파지듯이 머리도 고파지고 그다음에 또 다 지지분한 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신을 차리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왜 그런 생각했지? 하다가 또 밥생각 순수하게 그제? 그러면 또 배부르면 또 잡생각. 그렇게 해서 한평생 순환하다가 인간은 뒤지는 거지. 이렇게 봐요. 그것도 이거 꼭 뒤지는 거야. 그거지. 밥 생각하고 배부르지면 또 섹스 생각. 섹스 끝나고 나면 또 독서, 공부. 그렇잖아,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녹화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웃을란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수행, 성폭행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반복해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러면 됐잖아. 15회. 3번. 그런데 세 번째 단은, 다음에 그러나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근이지 뭐 상식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짜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나 요 나왔을 거예요, 뭐야? 그러나 배가 불러지고, 다음에 머리가 뚱뚱해지면 지저분해지면 그때부터는 잡생각이 날 것이다. 이랬을 거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러나 이래 된 것이다. 밥이 들어가니까 배불러진 거지. 그치? 원래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당근. 네 번째. 2와 3 사이 3행과 11행까지와 12행과 15행까지의 밥생각과 잡생각은 의미상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당근. 좀 이따 단어를 특별하게 여기서 일로 따라와야 돼. 대비, 대조, 대응. 이거 따로 이야기해 줄게. 저거 몰라가지고 틀리는 친구 많습니다. 저거 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서로 간에 대를 시켜서 비교해본다. 비교해보는 거야. 비교해본다. 차이점 있다. 서로 간에 차이점 있다. 이런 것은 뭐라고? 잘 맞대응이 된다. 이 대응이란 말이야. 다 이렇게 입구로 된다. 대응다. 연고전 하면서 연대와 고대가 두 대학이 연대 고대 왜 다른 대학이 들어가 체육대회 안 하잖아. 지그들끼리만 한단 말이야. 잘 맞대응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런 것은 대비시킨다, 대조시킨다 하지 않고 대응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 이렇게 수학적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선을 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쫙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이거는 비교해보는 것이고, 이거는 차이점을 갈라내는 거라. 그치? 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맞대응돼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대비시켜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위에 거는 뭘 했냐 하게 되면은, 이 두 개, 지금 2와 3에서 밥생각과 잡생각. 밥생각은 순수한 생각이고, 잡생각은 더러운 생각인데, 그것이 밥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을 몰랐다가, 12행과 15행을 보는 순간에 밥생각이 순수한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그래 이야기했잖아. 지금 그래 돼. 이것까지만 이제 보면, 위에까지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까를 몰랐는데, 그러나부터 위에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거야. 당근. 하는 말할 수 있지. 다섯 번째. 2가 실제적 상황이라면, 이게 실제적 상황이라잖아? 상황이라면은, 3은 가정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가정이고, 이것도 가정이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생각하잖아.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밥을 먹고 한 것처럼 말하잖아.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등비에 쭈글쭈글한 다음에 블록 2가 들어가 있는 그 전체가 3행부터 쭈글쭈글해진 위장을 탱탱해진 펴줄 밥, 만져줄 밥, 데워줄 밥, 잡생각들을 말끔하게 치워버려주고 깨끗하게 머릿속에 단장하게 들어오는 하얀 사기, 그릇, 하얀 김, 하얀 밥. 지금 같은 것들은 한 번도 거기 지금 행위가 나타나지 않잖아. 아직도. 행위가 없잖아. 밥이다 설명하는 거, 밥이다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행위가 안 나타났잖아. 실질적으로 행위냐, 가정적 행위냐,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은 이런 밥이다, 이런 그런 것이다. 다음에 머리 가득 밥 생각에 머리 가득 밥 생각으로 점점 배불러지는 밥 생각, 한 그릇 밥처럼 환해지고 동그래지는 얼굴.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밥이다, 이런 생각들이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라면, 다음에 그치? 머릿속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라고? 한 그릇 밥을 다면 배가 든든해지면 이건 가정이 오히려 이 가정이라고 실제로, 그치? 그러니까 3은 가정이 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2는 지금 보게 되면은 밥 생각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제 생각이라고 하면 돼. 실제라고 하는 말은 이래 밥 먹는 행위, 그치? 밥을 보고 있는 행위. 실제로는 벌써 정류장에 있잖아.
화자가 생각하고 있잖아. 벌써 정유장에 있잖아, 지금. 그럼 5번이 틀린 것이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대락으로 나눠서 쪼개서 해석하고 있는데, 시상 전개 과정에 관한 것을 물었으니까, 시상 전개 과정을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배경을, 다음에 시적 대상을 제시하고, 시상은 이렇게 해서 처음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출발한다 하면 돼. 그냥. 비슷하거든. 그러나서, 다음에 반복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거 의미를 몰랐다가, 시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면서 이것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나서, 여기에 궁금한 것들이 전부 다 풀리게 됐다. 이렇게 시상을 이렇게 전개해왔단 말이야. 아꼈단 말이야. 시상을 제일 마무리까지 와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아껴두었다. 이 말이야. 금세 드러낸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시상 전개 과정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해되냐? 정준호, 이해돼? 하는 것이다. 다음 네 번째는 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게, 우리가 항상 시를 이렇게 만나보면, 소설도 마찬가지,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뭔가, 이 줄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줄침 부분. 줄침 부분은 항상 질문 요소가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줄을 쳐놓는다니까? 줄침 부분은 항상 질문 요소가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나서 그 안에 뭐냐 하면 A부터 시작해서 E까지 이런 것이 들어앉아있는 거라. 시에서는 특히 시어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시어 해석하기. 이게 지금 몇 번 문제로 물었냐 하게 되면 4번 이렇게 물었답니다. 4번 문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4번 다음 보게 되면은 기억의 화장한 따님이다. 금붕어에서 나온 말이네. 다음 보게 되면 그지?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는 기억에서 기억력 뒷걸리을 미어 이렇게 미어 시어 해석하기 기억은 금붕어에서 화장한 따님이니 다 컸는 금붕어를 보고 처음에 그것은 니은의 금푸른 비늘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당근. 지금 화장한 따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쁘게 다음에 관상용으로 길러진 것 이렇게 말한다. 그치? 기억 같은 거는 예쁘게 관상용 하는 금붕어를 드러내는 말이다면은 거기 보게 되면 니은이라고 하는 것에 금푸른 다음에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대조된다. 이 예쁜 것이 아니야. 다음에 또 이거는 금이거든. 금붕어였거든. 이거 봐. 이렇게 아주 대조적이고 이거는 금푸른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 그지? 생동감 그러고 야생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단어들이 막 쏟아지는지 모른다. 내 머릿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미치면 있잖아. 막 생각지도 않은 단어가 막 쏟아지는 거야. 지금 같은 거 금푸른 비늘 같은 거는 이렇게 생동감을 주는 것이고 야생의 의미가 들어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관상용이고 길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치? 인위적이고 이렇다 이 말이야 지금. 그치? 갇혀있는 것이며 폐쇄적이고 이건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조되는 것이다. 1번 뭐라고? 당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대비라는 말 나온다. 두 개 비교시켜보는 거야. 비교시켜보는 거라. 비교시켜보는 거라.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이고 맞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음에 보게 되면은 다음에 두 번째 화장한 따님은 습성이 변한 비둘기와 유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당근. 이게 화장한 따님이니까 갇혀있는 것이고 관상용으로 다음에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을 열고 나가지 못할 것이며 그런 것은 포스트 속에 있는 비둘기와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습성에서 비둘기, 습성으로 젖어 있는 비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당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쉽잖아.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은 오늘 시어 해석은 특별하게 그 다른 어떤 상황이나 시가 원래 가지는 상징성이나 이런 거에 관한 해석이 아니라 단지 뭐냐 하게 되면 이항대립적 해석이라. 이항대립적. 오늘 문제는 오늘은 이항대립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니까. 이항대립이 안 되면 그건 틀린 거야. 그렇잖아. 대만 이렇게 이항대립이 되는데 뭐 이렇게. 2번 봐. 2번을 보면 딱 이항대립되게 돼가 있어. 역시 이거와
다음에 동일한 것이라서 대비된다고, 우액은 대조된다 그랬고, 대비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게 되면은, 습성에 젖은 비둘기 아니야. 습성에 젖은 비둘기. 그치? 습성에 젖은 비둘기라고 하는 거, 딱 이렇게 이해되면 되잖아. 이거, 다음에 신동집 선생님의, 다음에 포스트 속의 비둘기하고, 어항 속의 금붕들이 똑같은 놈이지. 대비되잖아, 대비. 비교되는. 다음 건, 3번. 3번을 보게 되면은, 해초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의미가 유사한 공간이다. 열린 공간, 땀에 듣다, 그치?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니은, 해초의 살림. 해초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금푸른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넓은 바다, 햇빛이 보이고 있고, 땀에 갇혀있는 어항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치? 딱 이 양 대립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양 대립되냐, 하나는 비교되냐 하는 걸 아는 것이다. 말이야. 지금 딱 비교되잖아. 그거 뭐라고 한다고?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열려있는 공간, 다음에 금붕어는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할 때 그 하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 당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대비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유사한 공간이라는 말 썼네. 유사한 공간. 당근 유사한 공간. 유사한 공간. 그렇죠? 다음에 니은과 다음에 보게 되면 니은의 해초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과 다음에 미음의 하늘. 이거 전부 다 유사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유사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얼마나 쉬운데. 유사한 공간이지. 다음 4번. 4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다음에 디귿의 비둘기는, 다음에 니얼의 나와 상반된 처지를 상징한다. 지금 거기 보게 되면은, 다음에 비둘기, 갇혀있는 거야. 갇혀있는 것 아니야. 이 그림이야, 그림. 다음에 비둘기와, 다음에 니얼의 나를 보자. 니얼을 보게 되면은, 나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한다. 비둘기가 내리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예수의 나라고 하자. 그치? 비둘기와 하자. 나는 비둘기와 하자. 하는 것에서 상반된, 예수 둘이 상반된다. 얘는 지금 그림이고, 하자는 좋다. 하자는 지금 아주 긍정적인 공간에 있다. 얘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알았다. 이 화자는 비둘기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감정 개입됐다라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보게 되면 둘이 동일하다라고 봐야 돼. 동일하다. 근데 상반된다라는 말이 얘가 긍정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상반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동일한 처지란 말이야. 지금. 동일한 처지다. 상반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림이고 갇혀있는 것이니까 얘는 갇혀있지 않고 긍정적이다.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포스트를 보고 나중에 말하고 저 비둘기 처지 나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찢어진 비둘기. 내가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탈출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얘가 포스트 속의 비둘기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가 탄생된 것이지 비둘기라고 하는 한 마리의 동물을 시인이 쓴 것은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해돼? 다음에 시 속에 자연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인간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4번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다음 보게 되면 지붕마루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유사한 성격의 공간이다. 실질적으로 비둘기가 있어야 될 것은 그런 지붕마루 같은데 비둘기가 그치? 근데 거기 있지 않고 거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말라갈 뿐이고 그림 속에만 와가 복사돼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세상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실제로는 어떠다, 이런 데 가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늘 같은 데 가고 물고기 같은 데 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막 이렇게 이상색으로, 넓은 바다로,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지붕마루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늘과 유사한 성격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4번 문제는 난이도 한 C 정도, CD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3번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한 B 가까이 갈란지는 모른다. 특히 5번에 그 실제적인 사항을 애들이 이게 무슨 실제고 밥을 이야기하고 있다. 밥 생각. 그리고 얼굴 뭐 어쨌다는 거지? 뭐 먹었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말이야. 그래서 애들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종길 선생님의 그다음에 저녁회